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테두리에 해당하는 레이어만 먼저 선택을 해서, 자, 봤더니 이렇게 뿌옇게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살짝 은은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저는 빈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자, 레이어의 빈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아우터 글로우를 체크가 아니라 선택을 하고, 자, 체크가 아니라 선택을 하고, 자, 사이즈를 살짝 조정하시면 빛이 번지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다면 투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컬러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너무 세니까 저는 조금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OK 누르시면 처리가 다 됐습니다. 자, 이게 빔이다 보니까 화면에 좀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화면 또 문제 없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 개를 일단은 복제를 하는 거고요. 복제를 할 때 봤더니 얘는 똑같이 그림자가 있어요. 얘도 그림자 있고 얘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자를 만들고 복제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레이어에서 마찬가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요. 자, 이번엔 아우터 글로우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드롭 섀도우로 하셔도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금 더 번지게 딱 해주면 뒤에 어두운 상태의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하나 만들어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스턴스 값을 조절을 하시면, 자, 사이즈를 보세요. 자, 일부러 딱딱하게 했어요. 디스턴스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벌어지거나 붙거나 할 거고, 요 점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완전히 전체적으로 퍼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OK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가운데가 아니니까 사실은 조금 더 옮겨 놓고 요 레이어 자체를 컨트롤 J 카피를 해서 복제됐죠? 얘를 컨트롤 T 누르고 쉬프트 눌러서 사이즈 줄이고 살짝 회전시킨 다음에 배치, 엔터. 컨트롤 J 카피하고 다시 움직여서 컨트롤 T 회전시켜서 사이즈 조절 하시고 엔터 하시면 하트가 여러 개를 카피를 해서 그림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림자의 색상이라든가 내용물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면 색깔 바꿀 수 있죠. 우리는 큰 하트 검은색이 마음에 안 든다면 들어가서 그림자 색깔을, 요게 아니라 뭐 요런 색깔을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럼 조금 더 진하게 바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아이도 더블 클릭해서, 자, 그림자의 색상을 똑같이 한 번 더 마음대로 선택하고 좀 더 진하게 원한다면 조절을 해서 OK. 사이즈가 큰 경우엔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색깔과,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이즈랑 조절할 수 있겠죠. 물론 한꺼번에 같은 색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한 번 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레이어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밸런스 맞게끔 조절을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이 자리에 들어간 하트도 하나 더 카피해서 컨트롤 T 위치 조절을 하고 배치를 합니다. 단 색깔이 조금 달라지는 성격이 있으니까 조금 진하게 해라. 진하게 하고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어드저스트먼트의 휴 앤 세츄레이션을 이용해서 저는 세츄레이션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한번, 또 라이트를 조금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있는 컬러 그대로 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채도 자체를 조금 더 강하게 올려주고 여기에 명도를 조금만 낮춰줘도 진하게 바뀝니다. 자, 해서 일단 위에 부분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내용상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레이어를 그냥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놨습니다. 뭐 별건 없습니다.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밑에 텍스트 집어 넣어줘야겠죠. 자, 텍스트의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자, 뭐 발렌타인 앤 러브 화이트라고 써놨고요. 텍스트가 자, 길산체 MT라고 하는 서체를 사용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윈도우 쪽에서는 거의 기본용 서체로 제공되어 있는 서체인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발렌타인 러브 화이트라고, 여기다가 타입 툴을 이용해서 툭 찍어주고 쓰면 되죠. 자, 발렌타인이라고 썼는데 색깔이 잘 안 나온다 하는 이유는 위에 보시면 색상이 배경과 동일한 색깔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 새로 쓰셔도 되지만,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 패널에서 요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기만 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서체, 요 아이의 서체를 찾겠습니다. 자, 제가 있는 문제에서는 길산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GILL 바로 나오죠? 엔터. 대문자 쓸 거 아니니까 대문자 취소하면, 처음부터 저는 소문자로 작성했으니까 문제 없고요. 자, 해당하는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직접 키워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단 찌그러뜨리는 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서체와 아래에 있는 서체는 서체명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서체명이에요. 하지만 제가 둘 중에 하나의 서체를 이렇게 찌그러뜨리잖아요. 또 어떤 아이에 대해서는 반대로 늘리면, 서체명 자체는 셋 모두 동일한 서체로 떠있지만 실제로 요 세 아이는 전혀 다른 서체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체 이름을 똑같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기 전까지는 똑같은 서체로 구분하기는 다소 무리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개는 다른 서체로 구분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함부로 막 찌그러뜨리는 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업무를 보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길이가 막 길어가지고 줄이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뜨려서 쓰시는 방법보다는요, 요거랑 요거죠. 자, 찌그러뜨려서 사용하시는 방법보다는 사이의 글자 사이 간격을 좀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 매트리얼, 자, 사람이 기계적으로 사이간격을 계산하는 거랑 시각적으로 계산하는 건 좀 다릅니다. 시각적으로 조금 더 사이간격을 줄이게 설정한다던가, 또 추가적인 환경 설정에 보시면, 타입에 보시면 이렇게 아시아 서체로 설정할 거니 유럽 국가들로 설정할 거니 라는 옵션이 있어요. 아시아 계통으로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자,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옵션을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열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의 경우는 조금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건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아쉽게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주려고 설정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컨트롤 T에서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이런 습관은 별로 좋은 예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사람이 좀 눈 시각이 간사합니다. 간사하기 때문에 한번 찌그러뜨리시면 그 초점이 뭐가 정상이다 라고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두 번, 세 번 하시면 찌그러진 게 정상적인 서체로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더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컨트롤 J, 저는 카피를 해서 아래쪽에, 자, 러브 화이트 라고 썼고요. 중간에 end라고 써 있으니까 걔도 카피해서, 자, 숫자 7번 위에 있죠? end 작성하고, 자, 내용을 봤더니 색깔은 검은색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레이어의 색깔을 블랙톤으로 바꿔줍니다. 자, 블랙톤으로 사용하실 때, 포스터에다가 사용하실 때에는 K100만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잘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특히 인쇄를 하고 나시면 얘만 이상하게 좀 뜨는 듯한 느낌이 많이 옵니다. 배경이 붉은색이라면 요 붉은색 계통 마젠타를 같이 올려주십시오. 그 수치가 얼마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조금 더 배경 색깔과 잘 어울리게 설정이 됩니다. 네? 어느 모서리요? 아, 그냥 이렇게 모서리 갖다 대시면 색깔이 정확하게 딱 100이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컬러로 바꿔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블랙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기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임의의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자, 블랙을 뭐 많이 안 하고 한 6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는 제가 K102라고 하는 컬러를 쓸 거고요. 자, 두 번째 아이에다가는 K100이긴 하지만 시안이라는 컬러를 가미시킨 아이로 만들고, 세 번째 아이는 K100이지만 옐로우를 가미시킨 아이로, 자, 밑에 있는 첫 번째는 블랙이지만 마젠타로 가미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묘하게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 보이십니까? 네, 똑같은 블랙이라고 하더라도요, 다 다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어떤 색깔을 하나를 깔아주잖아요. 깔아줬을 때 이 색깔이 과연 잘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는 차후에 자, 그라데이션 같은 거를 만들어 보실 때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설명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하나의 자, 그라데이션 바를 만들 때 노란색에서부터 검은색으로 가게 만들어라 라고 해버리면, 자, 노란 색깔 한번 넣어 볼게요. 노란색에서부터 점점 검은색으로 갈 때 중간 이쯤이 약간 흰색기가 띄죠. 근데 제가 이거를 자, 오른쪽 끝에 있는 블랙을 그냥 단순하게 K100이 아니라 옐로우가 가미된 자, 오른쪽에 있는 컬러를 옐로우가 가미된 블랙으로 설정을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컬러를 옐로우로 자, 처리해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의 노란색이 점점 블랙으로 가는 아이와 노란색에서 단순하게 K100 컬러로 가는 아이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위에가 조금 더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컬러가 블랙이라고 해서 똑같은 블랙은 다 아니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요. 조금 더 얘기 드리자면 K100이라고 하는 인쇄를 사용할 때 K100이라고 하는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바코드 같은 거 사용할 때는 무조건 K100만 써야 돼요. 인쇄 기계가 컬러를 만들 때 노란색 찍고 그 위에 빨간색 찍고 그 위에 파란색 찍고 그 위에 검은색을 찍어요. 색상이 겹쳐 있으면. 그럼 잘못하면 미묘하게 틀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코드라든가 QR코드 이런 거는 틀어지면 안 되는 아이다 보니까 단색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을 섞어 쓰거나 아니면 진짜 완전한 블랙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C, M, Y, K가 전부 다 100%인 검은색을 쓰는 겁니다. 이걸 슈퍼 블랙이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진한 검은색을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이 가장 권하는 블랙은 사실은 디자이너 개인의 어떠한 블랙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좀 오래 일을 하시다 보면 생기는 경험이에요. 디자이너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른데요. 자, 적당하게 자신만의 어떤 블랙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난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냥 좀 쉬운 검은색 쓰는 거 없을까?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쓰세요. K100이 아니라 한 85%에서 95% 요 정도 사이에서 쓰십시오. 그럼 이건 블랙이 사실 아니죠. 회색이죠. 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러운 컬러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는 검은색 같아 보이지만 완전한 검은색이 아닙니다. 약간의 회색기를 띠고 있죠. 또 명함 같은 거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명함의 글씨를 보시면 완전한 블랙이 아니라 약간의 회색기를 띠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성격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드라고 하는 아이를 회사에서 지정된 뭐 K100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조절하셔서 해당 전체적인 느낌에 맞게끔 설정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저는 오른쪽에 있는 CMYK 컬러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레이어에서 빈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주셔도 되고요. 자, 요 자체가 그냥 끝날 거다, 더 건드리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신다면 아예 보정하지 못하게 빈 레이어로 미리 도형화 처리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 자,
효과를 먼저 준 다음에 합쳐 볼게요. 효과를 준 다음에 자, 그림자 만들었고요. 자, 아우터 글로우로 할까요? 자, 글로우로 효과를 만들고 빛의 컬러는 자, 여기서 조금 밝은색 컬러로 자, 핑크 계통으로 설정하고 오케이. 자, 보시면 여기 효과라는 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끄거나 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빈 레이어와 합치는 순간 효과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였던 걸로 바뀝니다.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에서 더 뭐 글로우를 추가로 주겠다. 이거는 되겠죠. 그러면 글로우의 글로우가 먹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자, 뭐 수정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놓고 엔터 하시면 자, 필요했던 내용이 다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PSD로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누군가와 협의를 하실 거다 이렇다면 Save As를 통해서 PSD 파일이 아닌 JPG나 아니면 PNG로 정의하시면 되는데요. 자, 누구와 협의할 때 사용하시는 문서들은 대부분 프린트를 하지는 않고 화면으로 보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CMYK가 아니라요, RGB로 변환하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나 한글 쪽에다가 특히 사용하실 때에는 무조건 RGB로 변환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서는 형광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보기 싫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협의할 때 프린트를 해서 본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RGB로 바꾼 다음에 자, 바꾸면 항상 뭔가 물어봅니다. 레이어를 한 장으로 병합할 거니 물어보는 건데 안 할 거니까 돈 한 번 더 물어본다면 마찬가지 같은 뜻이에요. 자, 머지 해버리면 하나로 합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눌러야 될까요? 오케이? 자, 큰 문제가 없죠? 이 상태에서 RGB 컬러 모드로 됐습니다. 자, 바꿨을 때 가끔씩 CMYK 컬러랑 비교를 해보면 미세하게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큰 변화가 없는데 그런 경우엔 전체적으로 조금 수정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대로 Save As를 눌러서 JPG 또는 PNG로 저장해서 협의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JPG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러고 나서 그대로 컨트롤해서 다시 누르시면 안 되죠. 그럼 PSD 파일이 RGB로 저장이 되니까, 그쵸?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 드려요. CMYK 경우 누군가와 클라이언트와 협의하실 때 이런 경우에는 CMYK로 저장하셔서 협의하시는 게 아니고 RGB로 변환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포토샵 켜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냥 이미지 바로 띄워볼 테니까. 그때 CMYK 그대로 저장하면 색깔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RGB로 강제로 변환. 레이어 합치지 않을 거니까 돈 자, 처리해서 변경 처리하고, 자, 밑에 부분이 조금 변경되긴 했네요. 그쵸? 자, 그 상태에서 Save As 여러분이 사용하실 컬러 모드를 컬러래 파일 모드를 정하시고, 가장 많이 보는 건 JPG 또는 PNG니까 설정하신 다음에 저장 하고 나서 자, 요거 이제 얼마나 선명하게 저장할 거니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최대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컨트롤 S를 다시 누르시면 JPG에다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요, PSD에 덮어 씌우는 아이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CMYK로 작업을 해놓고 RGB로 다시 저장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닫아버리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런 이야기를 좀